자전거를 처음 타게 됐을 때 보조바퀴를 두 쪽 다 달고 타다가 한쪽이 들린 상태로 다른 쪽 보조바퀴만 달고 타다가 마침내 보조바퀴를 다 떼고 나는 자전거 천재라며 신나서 달리는 동안 문득 뒤를 돌아보니 줄곧 누군가 잡아주고 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지난 1년이 그런 경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했다가 하루하루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게 되고 그만큼 애정과 욕심이 쌓여가고 이제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과 제작진 그리고 여태 허지웅 씨를 채워주신 게스트 여러분이 없었다면 도달하지 못했을 1주년입니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허지웅쇼 1주년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든 자동차였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1주년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따지고 보면은 참 어두운 시간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어두운 시간이냐면 이게 참 딱 그 코로나19 전국이랑 시국이랑 딱 맞물려 가지고 다들 좀 힘든 일상에 지치셨을 때 딱 그동안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또 함께 하면서 위로를 드릴 수 있을 때 위로를 드리고 또 재미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또 재미를 드리고 그런 소소한 하루의 친구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이죠.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뭐 스튜디오에도 오늘 뭐가 있죠? 많죠. 보는 라디오 보시면은 화환도 들어와 있고 제 팬클럽이 선죽사라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 친구들이 뭐 이것저것 또 많이 가져왔어요. 화환도 준비하고 머그컵도 만들고 너무 고마운데 자꾸 이렇게 돈 쓰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그컵을 무슨 거의 200개 가까이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머그컵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집에 다 있는데 그거를 왜 다 돈 드는 거를 그렇게 몇백 개를 만드냐고요. 한 20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옆에 뭐 스튜디오나 이렇게 돌리면 되지. 이게 참 아무튼 고마운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 그러든가. 이게 참 이게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좋아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오늘 1주년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죠. 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가 있는 날인데요. 자, 오늘 1주년인 만큼 역사 속의 생일과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겠고요. 썬킴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허지웅쇼 사행시 100일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100일장 당선된 10분에겐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고요. 당선되진 못했지만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1주년 맞아서 특별히 제작한 웅디 마스크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예뻐요. 이게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되게 예쁩니다. 축하 멘트도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여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목동 SBS 신사호 재건축할 때까지 쭉 방송하세요. 재건축이요? 네. 다시 이 자리에 짓나요? 재건축한 다음에도 하시고. 근데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꽃갈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저도 써야 할 것 같네요. 쓰세요. 전 지금 나름대로 샵 머리인데
이 쇼를 위해서 망가지기 위해서 또 썼습니다 지금.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머리 안 감으셨죠? 예, 그냥 왔습니다.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써봐. 거짓말. 진짜. 이게 무슨 꼴이람. 이거 꽃갈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왠지 그거 같지 않습니까? 도깨비 같아요. 아니요. 그 우리 중국 저기 그 저기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그 사람들 끌어가지고 재판할 때 그 씌우는 거. 재판할 때 씌우는 거. 그건 좀 더 크죠. 크죠. 용수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 죄인 3명 같은 모습.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1주년인데 아유 두 분 덕에 또 이렇게 지금 밖에 지금 그 팬클럽 여러분들 선죽사 예. 제가 처음 봤을 때 무슨 정몽주가 세운 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인장을 죽이지 않는 사람. 선인장을 왜 안 죽여요? 제가 선인장을 안 죽는다고 해서 길렀다가 죽여가지고 우리 팬클럽 분들은 죽이지 말아라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정말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 예. 화환해요. 예. 저희도 라디오 2시간 들을 줄 아는데라는 뭐 이 약간 그 국민적인 그 여론을 담아서 화환이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저는 1시간이라서 한 거였거든요. 2시간 하면 안 하시려고? 부담 없고 좋잖아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 1시간은 말이 안 돼. 짧지. 1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 앞으로 트실래요? 뒤로 트실래요? 몰라요. 그건 우리 CP님께. 우리 CP님 어디 계시지?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특집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두 분 이렇게 역사 코너 늘 재미있게 꾸려주셔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 평소에도 제가 가끔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 이게 무슨 대결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대결. 대결하면 네네. 제가 지죠. 그래서 이제 썬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사의 달인이 있는데 그분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전투력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 여기 와서 보니까 1년이 무슨 축제처럼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오늘 이제 예. 그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진짜. 제가 기를 받아가요 우리 소장님한테서. 별 말씀을요. 아유, 네. 제가 맨날 썬킴 선생님 길을 받아봐요. 아유 이런. 성기 교수님은 뭐 없나요? 뭐 이런 어떤 축사. 정말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박광일 작가님한테 저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명함을 안 주셨어요. 명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 개그가 이제 되신다. 그래서 이 그 수많은 역사 책도 내시고 방송도 하시는 그 유명한 역사 전문가와 예. 방송을 하고 특히 또 우리 허지웅 씨와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이자 또 크리틱 비평가죠. 그렇죠. 함께 방송하고 이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죠. 왜 이러지? 왜 사실인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꽃갈 모자가 다 레인보우네요. 그렇죠. 빨주 노초 파까지 있네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싣고 있는 겁니까? 남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역사를 다루는 컨텐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네네. 이런 것들이 역사를 소재로 삼았을 때 어디까지가 왜곡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이 아닐까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 드라마는 예. 왜곡이라는 말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역사처럼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경우도 삼국지 연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상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아예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경계만 뚜렷하다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꾸밉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좀 그런 어떤 좀 덧붙임이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런 어떤 덧붙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작자나 창작자의 어떤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것이 이제 뭐 창작은 다 좋죠. 뭐 저도 영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팩트만 전달하면 다큐멘터리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거고 이걸 바탕으로 한 창작은 무엇인가 요거만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된 것들 살펴보면은 이게 자본 침투나 그렇죠. 예, 또 이게 뭔가 좀 의도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역사는 학문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김유식님 1년 축하드려요. 10년까지 가자. 진수라님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힘들 때 웃고 싶을 때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할게요. 10주년 30주년 기다려봅니다. 그때까지 뭐 하나 잡아봐요. 건강할까? 돌잔치잖아 지금요. 마이크 잡아 마이크요. 잡아야 돼? 계속 방송이라는 게 잡았네. 3091님 첫 방송의 떨림도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1년이라니 맘 편히 듣게 되는 방송 웅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1인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허지웅 씨 1주년 특집 사행시 100일장 당선된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실 수 있죠. 그럼 먼저 운을 좀 띄워주실까요? 알겠습니다. 허, 제가 할까요? 예, 허기진 내 마음을 매일같이 달래주는 허지웅 씨요. 지, 지금까지 웅디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허, 웅, 웅크린 꽃봉오리 같던 제 마음 매일 11시마다 활짝 피어나요. 쇼, 쇼크 올 것 같아요. 허지웅 쇼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디가 이레카이야? YIREKAIYA님 이거 뭐 일본 말인가? 이레카이야? 아무튼 님께서 쓰셨어요. 예, 이레카이야님께서 쓰셨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저 이번에 우리 또 작가님, 네. 우리 장모혜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네. 허준이 진맥을 한다. 지, 지금 아픈 데가 어디요? 마음이 외롭고 춥습니다. 쇼, 효장이 허하니 꼭 즐겁고 따뜻함이 있는 허지웅 쇼를 매일 들으시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장 소장 할 때 그 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소장 이분도 백화점 상품권. 그 지금 제가 그 이 사행시를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허지웅은 괜찮아요. 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네, 쇼에서 네, 네. 뭔가 좀 관건인 것 잘 같습니다. 하시네. 자, 다음 다음은 빠찌오. 중국 분이신가 봐요. 빠찌오님이에요. 빠찌오님께서. 예. 허그하고 싶은 남자. 지, 지구상에 단 하나. 웅, 웅디라고 하니 옆에 남편이 말해요. 쇼. 쇼하고 있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와 비슷한 의견들을 제가 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남편분이랑 같이 들으셔야죠. 그리다 1025님, 네. 허, 허락했어요. 지, 지금껏 허튼 돈은 10원도 아깝다던 엄마가 웅, 웅디 허지웅 쇼만큼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도 좋대요. 쇼. 쇼지섭보다도 웅디가 좋대요. 우리 엄마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요. 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거 네. 그 쇼장부터 시작해서 쇼지섭까지. 저는 왜 전부 다 이렇게 걸리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네요. 백화점 상품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으려나?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정승희님. 정승희님 하시죠. 자, 운 띄워주시죠. 허튼 소리보다 바른 소리를 더 잘하는 DJ. 지, 지금처럼 소신 있는 웅, 웅디가 되어주세요. 쇼. 쇼가 아닌 진심의 방송 늘 감사합니다. 전공이네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네네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영어 아이디가 많아서 JJY1918님. 네. 허, 허심탄회한 속마음부터 삶의 자잘한 이야기까지 일상의 즐거움은 더하고 지, 지나간 이야기, 다가올 이야기에 대한 만담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덜어내고 웅, 웅디의 목소리와 함께 매일 11시 활기찬 점심의 설렘은 곱하고 쇼. 쇼핑처럼 다채롭고 낮잠처럼 편안한 허지웅 쇼의 1주년의 감동을 다 같이 나누고 더하기 좋네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넣었네요. 와. 이게 그 의미구나. 이 가군까지 맞추셨어요. 백화점 상품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김도현님, 허리요. 서둘러요. 지, 지금 라디오에 집중해 보세요. 웅, 웅디가
노래 한 소절 할 거예요. 쇼. 자, 허중이에요 제가요.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인 거야. 난 주인공인 거. 네. 오면 마지막으로 안 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 우리 김도현님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전수경님, 허백범님, 박경수님 이 세 분도 최종 당첨되셨고요. 이 세 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거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기발하시네요.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역사 속 생일 어디부터 가볼까요? 있어요 시간이? 이제 해보게. 그래 알겠습니다. 사실 들어가시죠. 오늘 저기 돌이잖아요. 돌. 예. 그래서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기념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100이라고 더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지금이야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런저런 예방 접종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100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0일만 넘기면 또 돌만 넘기면 이 아이가 오래오래 갈 거다. 그런 의미에서 허지웅 쇼가 돌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10년, 30년 갈 거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돌잔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거 궁금하다. 돌잔치를 언제부터 했을까? 우리나라 기록에는 조선시대부터 나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위진남북조요? 예, 등장을 꽤 합니다. 됐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소중함,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뜻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00일이나 그다음에 돌잔치 때 여기 이제 뭐 지금 케이크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때 꼭 준비했던 게 백설기예요. 백설기. 그다음에 이제 수수팥떡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예. 이 백설기는 100이라고 연관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는데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붉은색인 수수팥떡이 이제 악귀를 몰아내고 애군을 막아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잔치를 벌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력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 이제 덧붙여지는 게 돌잔치가 되면은 예. 이 아이에게 뭔가 이제 희망,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행사를 하게 되죠. 생일잔치. 돌잡이. 예. 그래서- 돌잡이. 그래서 이제 시를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돈을 주거나. 뭐 잡으셨어요 작가님은? 예? 뭐 잡으셨어요? 저 공책 잡았대요. 공채. 연필. 교수님은 예? 뭐 잡으셨어요? 저요? 예. 청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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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것까지 갖다 놓으셨대 거기다가. 청취자들의 마음을 읽어라. 그때부터 벌써. 대단하십니다. 돌잡이를 조선 때부터 그러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오. 보면은 아예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1552년에 이문건이라는 분이 이제 일기를 계속 쓰셨어요. 묵제일기라고 쓰셨는데 거기 이제 손자의 돌잡이에 올렸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책, 붓, 먹, 벼루, 활, 도장, 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혹시 왕들도 돌잡이 했나요? 왕이 돌잡이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태종 때 성령대군이 돌잔치를 했고요. 정조 때 무녀세자가 돌 때 신하들에게 할애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돌잡이까지는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풍습들이 이제 민간에 퍼지지 않았을까. 왕족들이 딱히 하진 않았구나. 예, 왕족은 사실은 희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딱히 뭐 출세길 있는 것도 왕은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운명이 그에게는 왕인 거죠. 예를 들어 책을 잡는다고 문신이 되고 활을 잡는다고 무신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이죠. 근데 이날 조선의 4대 왕인 이분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엄청 쉽네요. 1번 연산군. 연산군.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1번 연산군, 2번 광해군, 3번 세종대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노래 이거 캐나다 출신들 외국인들 들으면 자기 나라 노래를 왜 부르냐 그래요. 왜? 카나다라. 카나다라. 진짜로. 카나다. 알겠습니다. 예. 송강호라 한다. 송창식 선생님의 가나다라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씨 오늘 박광일 작가님, 성킹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생일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1부에서는 우리 백화점 상품권 당첨되신 분들 읽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그 특별히 제작한 웅디 마스크 받으실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뻐요 이거 특별 제작하신 거죠? 지금 성킹 교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김선웅님이에요. 허지웅 씨 라디오 한다길래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지난 한 해 허지웅 쇼를 듣다 보니 웅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도 안 빼고 듣게 돼요. 쇼핑 호스트 하셨으면 제 지갑은 거들났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제가 옆에서 제품 들고 있어요. 요 다음에 피치 727227님 허지웅 쇼 1년 동안 들으며 느낀 점. 지웅 씨가 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와 용기를 여러 번 받았다는 것. 웅장한 매일매일의 코너에 비해 1시간의 방송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 쇼 편성 시간을 늘려주세요. 아이고, 자, 감사드리고 우리 웅디 마스크 받을 10분들 이 아이디 다 저희 이벤트 게시판 거기에 당첨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메시지는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 SBS 개편 즈음에 이제 편성팀에 전화를 하시는 게 낫죠 이제요. 네. 자, 그렇습니다. 허지웅 씨 1주년이라고 축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사 속 생일에 관련된 우리 앞서서 이제 약간 이제 모두를 여는 이야기였죠. 조선 시대 때의 돌잡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일단은 그 중국 생일 맞으신 분들은 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일근면이란 국수를 먹어요. 일근면 말 그대로 뿌리가 하나인 그 국수 따위인데 장수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국수가 한 가닥이에요.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만큼 길게 오래 살아라 이건데 지역별로 일근면 만들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이걸 누가 길게 만드나 일근면을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 장수면의 일근면의 달인이 돼요. 보통 한 10m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국에 가시면 놀랍다기보다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국수할 때 면자 그러니까 우리는 면자가 따로 그 한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얼굴 면자를 써요. 아, 정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기 이제 번체에서 간체로 바꿨을 때 편하라고 저 얼굴 면자를 썼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말 국수를 얼굴로 봐요. 이게 장수면 일근면의 그 백그라운드이기도 한데 그럼 중국인들은 왜 그 생일날 되면 쭈니 썩는 콰일러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 생일날에 왜 장수면 한 가닥 그 면을 먹냐 이게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때부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년 전이잖아요. 그 한무제 때. 그 하루는 그 한무제 생일날 주방장한테 내가 내일 생일이니까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바쳐라라고 주방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하니 뭐가 올라왔냐면 국수가 올라왔네. 한무제가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일상에 이 소박한 국수가 웬 말이냐? 이 소박한 국수가 웬 말이냐? 당연히 앞에 있던 그 주방장은 얼굴이 사색이 돼 있겠죠. 부들부들. 그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이 신하였던 삼천갑자 동방삭이 무려 18만 년 동안 사신 분이죠. 갑자기 이분이 황제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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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만세! 장수 만세 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너 동방사 너 왜 지금 박수를 치고 지금 그 나한테 만세를 불렀냐? 이거는 이 요리사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국수다. 우리 황제폐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요순 시대에 이게 팽소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800년을 살았대요. 그 사람이 오래 산 이유가 뭐냐면 팽조가 팽조는 팽수고 팽조가 요순 시대 때 800년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2.4m였어요. 얼굴이요? 세로로요, 가로로요? 세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얼굴이 아래 위로 길수록 장수란다. 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한무제한테 동방삭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보십시오. 800년을 산 팽조 얼굴은 2.4m였다. 아. 그런데도 800년을 살았는데 아. 이렇게 긴 국수를 이 요리사가 만들어 바친 이유는 그만큼 오래 사시라. 장수하시란 뜻이다. 아. 라는 뜻을 듣고 한무제도 용서라고 너무 기뻐서 이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국수를 먹고 오래 장수하시오.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모두 일근면을 먹는데 뭐 다른 것도 케이크도 먹어요. 근데 중국 가셔가지고 그 이제 생일 잔치 하시는 분들 끝날 때 뭐가 나오냐면 다 먹고 난 다음에 국수 한 그릇이 나와요. 근데 그 일근면이고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복숭아 모양의 떡이 나와요. 그 쇼따오라고 해가지고 쇼 떠요. 목숨 숫자에 예. 그 뭐냐 그 복숭아 도자. 그래가지고 아까 삼천갑자 동방삭도 네. 18만 년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복숭아를 하늘에서 키우던 서왕모의 복숭아를 따 먹고 18만 년을 살았거든요. 잠깐. 우리 손오공도 그거 따먹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마트에서 파는 그 복숭아예요. 아 하늘마트에서. 하늘마트. 천도복숭아. 예, 천도복숭아. 제천대성이 그거 먹었죠. 똑같은. 그래가지고 이 원래 복숭아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배도 부르고 또 이제 또 제철 과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예 떡으로 조그만 목숨과 같은 복숭아다 수도라고 해가지고 그거랑 이 장수면이랑 같이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케이크 한번 불고 집에 가요. 근데 참 그 국수 한 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생일에 먹는 거 이거는 한국에도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맹꽁이 서당 읽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런 대목 있거든요. 맹꽁이 서당에 어렸을 땐 그게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 공맹서당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윤수근 선생이 네, 그린 근데 그왜 저기 돌쇠가 생일인데 국수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면이 안 끊어지고 한 쭉 길어서 한 줄이라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뒤로 계속 걸어가지고 담 넘고 어디 뭐 물 건너가지고 쭉 가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엄마 나 한 줄밖에 못 먹었어 밥 더 줘 그랬는데 배가 벌써 이렇게 불러요. 제 기억으로는 맹꽁이 서당이랑 강가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국풍 80일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만화로 기억나는데 폭풍 80일 이후죠. 그렇죠. 형이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옛날 걸 많이 그렇게 좋아해서. 하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그 오래된 역사 얘기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천도복숭아를 먹어서 내가. 나 그거 갑자기 궁금했었어요. 아까 왜 그러니까 이제 면이 중국에서만 그 뭐 얼굴을 의미하는 그래가지고 면자를 면자를 쓴다. 그 얼굴 면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동북아 삼국 가운데 이렇게 중국만 또 다르게 쓰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도 원래 이를테면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풍신수길로 원래 불렀었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덕천가강이라고 불렀었고 그렇죠. 그렇게 부르다가 중국도 장점이를 강택민이라고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부르다가 한 그 서울올림픽 아마 그 즈음 해가지고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그쪽 나라에서 말하는 발음에 가깝게 우리도 얘기를 하자라고 현지음. 해서 풍신수길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라 덕천가강.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냥 한자 그대로 그들의 읽더라고. 뭐 변명일 수도 있으나 예. 그 이제 한자 음을 차용을 해요. 안 그러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없으니까 가구가락이라고 써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들의 주장이지만 김치를 뭐 그들이 이제 바오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치를 그럼 중국어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왜냐하면 김치를 김치로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식의 표기인 파오차이, 한국 파오차이, 한국의 파오차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된다는 거요? 아니 쓸 방법이 없다고. 김치를. 쓸 방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에서 신치라고 쓰기로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매울 신자. 내서.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백김치는. 그래서 유야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요 그게. 근데 진짜 그럼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그 모 회사 대표 같은 경우에 강연에서 한글을 애초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그 이유 자체가 한자의 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은
아니 그 한글 자체가 원래 중국어를 읽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논리가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유일하게 중국통이시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이유가 한 10가지가 있다면 예. 그중에 9번째, 10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한자음을 정립하는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천자를 읽어도 천자를 발음하는 방식이 중국이 현지에 가깝게 부르는 방식이 있고 한국화된 발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를 성조를 살려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하는 의미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리 글자 가지고 있는 탁월함.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음가를 어떻게 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그러면은 전에 지읒에 그다음에 엉덩이에 엉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발음을 했어요. 이게 홍무정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중종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그런 발음을 정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도 음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허지웅 씨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코너잖아요. 예, 예. 저는 한번 캠페인이라 한번 그 받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캠핑? 그러니까 그들이 약간 시비를 못 걸게. 그러면 김치라고 김치가 김치이게 정확하게 그럼 한자 표기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핑계지. 그러니까 그 핑계를 못 하도록. 핑계를 핑계거리를 없애버리자. 네. 우리가 신치라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처럼. 일본에서는 기무치 이러지 않나요? 기무치가 그게 2005년도인가 그 유엔 무슨 식품거기 위원회에서 예.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무치는 아니라 KIMCHI 이것만 김치. 김치다. 정확한 스펠링. 알겠습니다. 아무튼 혼란한 세상이에요. 혼란한 세상이야. 동북공정 때문에 네. 혼란한 세상이에요. 아마 세종대왕은 더 혼란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국 역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한국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예. 저기 성킴 선생님의 영역을 잠깐 제가 침범을 하겠습니다. 예. 생일잔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뜻밖의 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일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기념일이지만 그 기념일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특정한 공직에 있거나 특정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일이 큰 의미가 없지만 자연인에게는 생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그날만은 내 날처럼 뭔가 좀 이렇게 위세를 부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청나라 황실에 그 생일을 이용해서 그런 위세를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서태후. 이 서태후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생일만큼은 그걸 통해서 황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성을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조카든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신하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일 전체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생일이 나라를 망쳐버린 겁니다. 생일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 그렇죠. 아마 청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변곡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가장 큰 변곡점은 1894년부터 95년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이 될 거고요. 그 청일전쟁이 어쨌든 그 시작을 잘못 끊었던 거는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라고 했던 북양함대가 결국은 일본에 무너진 사건.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육지에서도 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북양함대가 굉장히 탁월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생일잔치를 1894년이 이 서태후의 회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보다 몇 배 더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상만 생일 잔치에만 1년 예산의 6분의 1을 쓰고요. 그다음에 마침 그때 이제 그 제2차 아편전쟁 때 파괴되었던 이화원을 복원해라 라고 하면서 1년 예산의 반을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나라가 혼란할 때 꼭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왕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기 서태후가 환갑상에 받았던 그 상이 그러니까 공부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의 후손들이 그 산동선생이 곡부에 가면은 그 제사 지낼 때 그 엄청나게 그 화려하게 지내는데 역대 그 명청 황제들이 이제 공자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그 상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가면은 그때 서태후가 받았던 그 요리가 숫자가 216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축소해 가지고 서태후 세트라고 팔아요. 서태후 세트 200 몇 개를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만 해가지고 그때 서태후가 환갑 때 받았던 음식 요거 샘플로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는 뭐 서한가도 있고 그래서 서태후 생일상에 대해서는 중국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긴 얼마나 합니다. 유명하면은.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나라 혼란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말에 민비가 저번에 우리 민비 얘기했더니 게시판에 누가 명성황후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던데 민비
우리가 공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존 이름이 명성황후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왕후 민씨죠. 예. 그분도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힘들 때 지금 먹히느냐 마느냐 이럴 때 돈을 정말 세상에 나라 돈을 그렇게 갖다가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불안함의 표시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위세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문제는 망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자기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나라의 국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만약에 그렇게 갖고 있었다면은 예. 그런 방식으로 돈을 소비하거나 정치를 끌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무슨 뭐 핸드백이나 무슨 차나 이런 걸 몇 개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울 만큼의 돈을 썼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근데 그 우리 박 작가님 말씀하신 거 예. 서태후가 그때 썼던 돈 그 규모를 보면은 네. 이게 안 아무러진 게 그냥 청나라는 망하는 거구나. 그 북양함대가 이제 예. 이홍장이 그 정여창인가요? 그 해군 제독이 네. 정여창이 이제 담당자고 이홍장이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수 문자를 사게 만들었는데 군함은 독일에서 사온 그 프로이센에서 사온 정원함과 진원함이란 두 어마무시한 함책이 있었어요. 이거 정도면은 일본 우리 다 때려 부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중국에서는 갑오 전쟁이라고 하는 청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파이어 발사 정원함 진원함 포격 대포에서 뭐 안 나가요. 뭐 어떻게 왜 안 나가냐? 폭죽. 아니요 무슨 폭죽이야.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상상력이지. 배만 있고 나머지 돈은 다 그 이화원의 이 서태후 식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포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뭘 넣냐면 포탄 모양으로 진흙을 빚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국방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네. 어마무시한 하드웨어 정원함 진원함이 있는데 파이어 펑 쏘니까 흙먼지만 날아갔대 이렇게. 포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탄이 2~30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갖고도 그래도 제대로 전쟁을 했어요. 심지어는 정원함 같은 게 워낙에 큰 배여서 그 일본의 이제 기함이 마츠시마 함인데 그 함에서 쏘았던 100발이 넘는 포탄을 맞고도 버텨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포탄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일본의 승리로 넘어가게 됐던 게 뜻밖에도 생일잔치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오늘 허지웅 씨 1년 1주년이어가지고 네. 생일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들 살펴보고 있는데, 야 이 갑자기 막 어떤 그 나라가 망해갈 때 어떤 과소비, 그 안에서 뭐 생일잔치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역사 코너의 어떤 그 입체적인 면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네. 이게 2시간이었으면은 따로따로 얘기할 건데 1시간이니까 다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도 이제 생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귀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옛 풍습 중에서 머슴 생일이 있어요. 머슴 생일? 예, 이제 백중인데 음력 7월 조선시대 15일입니다. 네, 조선시대. 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호미 씻는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생일상을 받는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인데. 예. 그러니까 봄에 이제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김매기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한 농부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큰 양반집들은 이제 머슴들을 농사를 시키니까 이 머슴들에게 그날 하루만은 푸짐하게 아유 고생했어. 지난 봄 여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시오 하면서 생일 잔치를 마련해 주는 날이 머슴 생일이라고 백중날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 이 생일에 대한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었던 나에게 오늘 하루 뭔가 축하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보상을 해준다면 그게 또 생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알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노래 2015년까지 우리가 저작권 내야 됐던 거 어디에다가? 워너 채플 뮤직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말? 이 노래가 원래는 미국 그 미녀 동료인 Good Morning to All, Good Morning to All 다른 노래였어요. 예. 이게 이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바뀌었는데 예. 워너 채플에서 그 카피라이트 갖고 와가지고 예. 공공장소에 틀면 그 카피를 받았다니까요. 아 근데 지금은 풀렸어요. 2015년도에 풀렸어요. 야, 나 그거 전혀 몰랐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노래는 그거잖아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빰. 아 그러네요. 빠빠빠빠. 아 새로운 것도 하나 알아갑니다. 자 오늘 역사 코너 역사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허지웅 쇼 사행시 100일장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이벤트 2탄이죠. 허지웅 쇼 소문내기왕 선발대회 시작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허지웅 쇼 소문 내가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문내기와 함께는 백화점 상품권과 함께 사과 패드, 태블릿 PC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짧은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나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이벤트방 혹은 본인 인별그램에 허지웅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역사 속 생일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계속 사연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오늘까지 해서 사연시 100일장 다 끝났고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는 이벤트 2탄 소문내기왕 진행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허준쇼를 소문을 내서 이만큼까지 소문을 내고 있다. 인증샷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이벤트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본인 인별그램에 허지웅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사과 패드 드리니까요. 선물 다 타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아시죠? 3번 세종대왕이었고요. 뭐 이게 아유 정신없어. 뭐가 참 많네요. 예, 1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바비킴의 1년을 하루같이 들으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1년 감사했고요. 다음 1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그리워 고개 숙인 날 다시 살게 했었던